같은 시기 같은 관광객 특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목표 주가가 오르고 다른 한 회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실적은 둘 다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 이상한 엇갈림의 이유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심상치 않죠. 서울에 나가보면 정말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만 475만 명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유명하면서 외국인 중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4월과 5월에도 각각 18.8%, 19.4%씩 늘어나며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봤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떡한다? 관련주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 이후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관광 수요가 이제서야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광 특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 면세점과 호텔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수치를 보고 면세점, 호텔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 위에 서 있는 두 회사 호텔신라와 GS P&L의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회사는 같은 바람을 맞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바람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먼저 호텔신라부터 볼 건데요. 호텔신라는 이름과 달리 매출의 대부분이 호텔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나옵니다. TR, 그러니까 트래블 리테일이라 불리는 면세점 사업이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7% 정도가 서울과 제주의 호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면세 사업자라고 보면 되죠. 면세점 사업의 구조는 사실 단순한데요. 국가로부터 면세 사업권을 받아요.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또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에게 명품과 국산품을 세금 없이 파는 거예요. 다만 면세점은 공항이나 시내 목 좋은 자리에 매장을 낸 뒤 그 자리에 대한 임대료 성격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 즉 비용이죠. 그래서 어느 매장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투자증권은 호텔신라의 2분기 영업이익을 586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573% 늘어난 숫자입니다. 단 이 숫자가 굉장히 높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바닥이었다가 올해 정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이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반증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증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그동안 적자를 내던 인천공항 DF1 매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점 매출은 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내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7% 늘어날 전망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접고 남는 장사에 집중한 결과 매출은 줄고 이익은 크게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매출 성장이 안 나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아졌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호텔 부문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제주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회복되고 서울과 스테이 브랜드 호텔의 객실 단가가 두 자릿수 중반으로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실적 전망은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춰요. 왜 낮췄냐 이렇게 봤더니 회사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가 면세점이라는 산업 자체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면세업점에 적용하는 목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기존 25배에서 20배로 낮췄는데요. 이건 뭐냐? 프리미엄을 25배 줬던 걸 20배로 준다. 그만큼 기대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예전만큼 비싼 값 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분석을 한 거죠. 왜 그러냐 보면 면세점 산업 전체 매출은 여전히 역성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텔신라의 실내 면세점은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 성장 속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즉 외국인 관광객이 는 만큼 면세점 매출이 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 아까 봤듯이 20% 늘었잖아요. 그런데 면세점 매출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늘고 있어요. 제대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호텔신라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적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 관광객 증가율만큼 매출이 따라와줘야 돼요.
자, 숫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호텔신라 영업이익은 2024년에 적자를 냈어요. 마이너스 52억이었죠. 그리고 2025년에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는데 그 수준이 135억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이게 정상화됐다. 그래서 얼마?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순이익은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투자 포인트는 뭐다? 흑자 전환, 정상화, 수익성 개선. 이게 포인트지 성장성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순차익금도 2024년 1조 2천억 원 수준에서 2027년에는 6천억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이는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다만 흥미로운 건 목표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이 목표 주가가 보통은 하향세 또는 상향세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들쑥날쑥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만큼 좋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다가 아니네 다시 빼고 다시 좋을 거야 라고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런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1년만 봐도 목표 주가는 7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다시 9만 8천 원으로 그리고 다시 7만 5천 원으로 여러 차례 오를 내렸죠. 실적 전망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 주가가 흔들렸다라는 거는 뭐냐? 증권가에서도 면세점 업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세점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 GS P&L로 넘어갈 건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GS P&L. 그런데 이 회사 호텔 사업을 하고요. 호텔 사업 중에는 파르나스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GS P&L은 2024년 12월 GS 리테일, GS25라는 편의점을 하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란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그 회사를 지배하면서 이익을 나눠받는 회사를 뜻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GS P&L은 그냥 몸통이고 실제로 돈을 버는 팔다리는 파르나스 호텔이다. 즉 GS P&L은 파르나스 호텔이고 파르나스 호텔은 호텔 사업을 한다. 결국 GS P&L은 호텔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르나스 호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호텔이었는데 이번에 잘 알게 됐어요. 40년 넘게 5성급 호텔을 운영해온 회사래요. 강남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리고 작년 9월 재개관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제주의 파르나스 호텔, 여기에 명동과 판교 등 서울 곳곳에 비즈니스 호텔 9트리, 그리고 파르나스 타워라는 대형 오피스 빌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돈 버는 방식 뭐냐? 호텔 객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빌려주고 또 얼마에 파는가로 요약되는데요. 객실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뜻하는 투숙률, 객실 하나를 평균 얼마에 팔았는지 뜻하는 객실 단가, 이 두 지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지표가 오르내리는 만큼 실적도 움직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GS P&L의 2분기 영업이익을 260억 원으로 추정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10% 높은 수준으로 시장 기대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게 핵심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정상화인데요. 이 호텔이 어디 있냐면 서울 강남 땅 그 코엑스에 있어요. 이게 영업을 종료하고 리노베이션을 거쳐서 작년 9월에 웨스틴으로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다시 문을 열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서울 핵심 땅에 있어서 그런가요? 현재는 2분기 투숙률이 80%를 넘어가면서 객실 단가도 인터컨티넨탈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투숙률과 객실 단가가 실적에 중요한데 이게 다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호텔 하나에서만 73억의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방한 관광객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인트리 비즈니스 호텔 투숙률과 단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제주 파르나스 역시 입도객 증가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 IBK 투자증권은 GS P&L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76,000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고 있고 그 성장의 방향이 관광객 증가라는 업황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호텔신라와는 조금 다르죠. 관광객 늘어나는 수혜를 그대로 잇고 있는 회사가 GS P&L입니다. 이 회사도 숫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GS P&L은 분할 설립 첫 해인 2024년에 매출이 380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자회사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 2025년부터 매출이 정상화돼서 4,800억 원대로 뛰었어요. 즉, 이 성장 폭은 그때 당시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4,800억 원대가 정상적인 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6년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가 매출액이 6,4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거다. 즉 성장할 거다. 더 눈여겨볼 건 뭐냐? 영업이익률, 즉 수익률인데 2025년 16% 수준에서 2028년에는 21%까지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이익이 느는 속도가 더 빠르다. 호텔업은 손님이 좀 더 늘어도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가 크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 한다? 영업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래서 GS P&L이 딱 그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이게 리포트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두 회사 이야기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기준이 보이거든요. 두 회사 모두 관광객 증가라는 같은 바람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 모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낼 건데 그러나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은 적자 매상을 접은 데서 나온 구조 조정형 개선이었고 아직 관광객 증가율만큼 매출이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슈였습니다. 반면 GS P&L의 실적 개선은 새 호텔이 자리를 잡아가는 성장형 개선이었어요. 이게 포인트고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키워드죠. 그 성장 속도가 관광객 증가 속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가 한쪽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적이 늘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실적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성장이 업황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이게 중요하죠. 물론 두 회사 모두 지켜봐야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 산업 자체가 여전히 역성장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목표 주가도 최근 1년 사이에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는 점에서 업황에 대한 시장의 시각 자체가 아직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GS P&L 역시 호텔업 특성상 연회장 리뉴얼, 또 재산세 상승 같은 일회성 비용 요인이 분기마다 실적을 흔들 수 있고요. 과거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컸던 이력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괴리가 크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샀는데 주가가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대비 58%나 하회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GS P&L은 회사의 실적이 사실상 자회사인 파르나스 호텔 한 곳의 성과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즉 호텔 사업이 온리 원이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서 호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이 크다. 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해외 브랜드나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 국제 정세 같은 외부 변수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회사의 사례를 통해 오늘 짚어보고 싶었던 건 실적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앞서죠. 또 관광객이 증가했다 그러면 관련주가 막 눈에 띌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이 일회성 구조 조정에서 온 건지 아니면 업황 전체 속도를 따라가는 성장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호텔 신라가 우리나라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주 프리미엄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회사 중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었나요? 실적과 목표 주가가 엇갈릴 때 여러분은 어느 쪽 신호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